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리만 초등학교 6학년 김현준, 최지영, 백선영, 김다희입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실시하였던 여러가지 설문조사와 함께 저희 학교 친구들의 장래희망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넷의 꿈을 향한 노력과 초등학교 교사, 방송기자,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직업에 대하여 소개할 것이며 간단한 소감의 끝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새학기 담임 선생님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단순히 멋있는 직업보다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러한 생각과 기대를 품고 저희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팀원 소개입니다. 현준이와 지영이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저와 다혜는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였습니다. 2012년 한 언론에서 초, 중고 2만 4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대규모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학생들 중 64%의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직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운동선수, 교사, 의사를 선호하였고 그 외에 기타가 57%인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특정한 직업이 아닌 다양한 직업을 선호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는 흥미와 적성을 가장 중요시 여겼고 학부모님들 또한 흥미와 적성, 안정성, 높은 수입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원하는 직업이 일치하는 비율은 47%라고 합니다. 장래희망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는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학교 6학년 학생들은 방송인, 교육인, 예술인을 선호하였고 기타가 27%인 것으로 보아 저희 학교 학생들도 다양한 직업을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로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직업으로 삼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검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MBTI 간이 검사지와 그에 따른 결과입니다. 현준이는 내향적이고 사고적이며 선영이는 내향적이고 인식적입니다. 저와 지영이는 외향적이고 감정적입니다. 다음으로 흥미도 부분입니다. 현준이와 지영이는 모험심이, 선영이는 이해심이, 저는 사교적인 측면이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적성을 파악해본 결과입니다. 현준이는 창의력이, 지영이는 언어적 능력이, 선영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저는 대인관계 부분이 높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가치관에 대해서 파악해본 결과입니다. 현준이는 두뇌, 지영이는 사회봉사, 선영이는 능력 발휘, 저는 우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인성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부분과 분야에서 높게 나왔으며 이는 저희가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차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지난 6월 11일, 12일 2013년 통일 리더십 캠페인 참가하였습니다. 참여형, 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하면서 저희는 자기 주도적 역할을 이해하고 자아 존중감을 함양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받아보면서 미래 리더로서 비전을 설정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 저희는 선생님과 방송 기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방송기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선생님이 되어 열정적으로 교육하고 싶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기육대학교에 진학하여야 합니다. 기육대학교에서는 교과목은 물론 예체능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교육대학생으로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직접 초등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쳐 봄으로써 교사로서 자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용고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임용고사는 자신이 배운 것을 펼쳐내는 과정으로서 임용고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선생님이 되지 못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교과목을 수업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심어주십니다. 다음으로 학급을 경험합니다. 학생들과 1년 동안 생활한 공동체를 마련하는 과정으로서 학부모 상담, 학생 관리 등이 있습니다. 교과의 교육활동에는 봉사활동, 재량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포함되므로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주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해주며 스스로 무릎을 일으켜 나아가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수업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다니거나 연구활동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전문성을 갖추어 아이들이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 즐거운 수업이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성, 책임감, 성실성을 갖추어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르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르치는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또한 학급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인관계 유지에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여 교과목의 수업을 충실하고 있고 또 예체능에도 충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고 싶은 교육대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봄으로써 교육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기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방송기자란 신문, 잡지, 방송 등의 기사를 취재하여 쓰거나 편집하여 보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언젠가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세상에 많은 일을 전달하여 도움을 주는 방송기자가 꼭 되고 싶습니다. 방송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방송전문대학교에 진학해야 합니다. 동아방송대, 한국방송예술진흥원과 같은 방송전문대학교에 진학한다면 방송기자가 되기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방송사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방송기자는 방송사를 통해 보도하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사건, 사고 및 정보를 보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방송기자는 방송사의 면접을 봐야 합니다. 방송기자가 하는 일에는 먼저 취재하기의 단계입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 및 정보나 독특한 아이템을 정한 후에 취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사 쓰기입니다. 취재하기를 통해 작성해둔 메모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도하기가 있습니다. 취재하기를 통해 작성해둔 기사를 바탕으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보도하게 됩니다. 방송기자는 자질도 갖추어야 합니다. 취재원 출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력과 인내력, 또 기사를 쓰거나 보도를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능력, 기억력, 문장력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현재 방송기자가 되기 위해서 수업시간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방법을 기르고 있고 독서하기를 통해 글을 논리적으로 쓰는 방법을 기르고 있으며 전국 학생기자단에 참여함으로써 기자에 관한 일을 해보고 기사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알려진 초등교사와 방송기자 이외에 독특한 직업들에 대해 간단히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소믈리에입니다. 소믈리에는 포도주를 관리하고 손님의 입맛에 맞으며 식사와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해주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는 커피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바리스타와 관련된 학과에는 식품조리과와 호텔조리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향사입니다. 조향사는 온종일 향기에 빠져 수없이 많은 향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조향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모든 향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 사회에는 이보다 더욱더 다양한 직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더욱 다양한 직업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 이번 대회기에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여 후회 없이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 저희가 원하는 꿈이 미래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꿈은 저희가 아니면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흥미와 적성에 맞는 꿈도 가져야 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에 3명의 사람이 뛰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꾸준히 걷고 있고 다른 사람은 체력 소비를 줄이고 조절하면서 뛰고 있고 마지막 사람은 꾸준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누가 과연 우승자가 될까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체력 소비를 줄이고 조절하면서 뛰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승점을 향해 달린 모든 사람이 우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즉, 꿈을 향한 마라톤은 그 도달 시기가 아닌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